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그들의 시선은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있다. 그 렌즈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광고 사진계의 1인자로 불리는 사진작가 준초이 최명준이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일본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뉴욕 맨하튼으로 건너가 온갖 고생 끝에 한국인 최초로 스튜디오를 열었다. 1988년 한국으로 돌아와 색다른 시각과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 광고 사진계의 승부사로 자리매김했다. 기쁨과 슬픔, 시련과 고난의 일기가 담긴 준초이의 사진 인생 30년. 그와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펼쳐진다. 준초이의 전시회가 있을 서울의 한 미술관. 무드는 좋은데 너무 플랫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또 어저께 그건 어저께 아이디어고 지금 또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자, 내려가고 이제 어떤 컨트라스트로 보이는 것 같고 흐름이 보이잖아. 밝은 거에서 어두운 쪽으로. 그의 매서운 눈길이 전시회장의 구석구석을 향한다. 백제의 미는 부산과 서울, 그리고 지난달 북경에까지 선보인 전시회다. 하지만 준초이는 뭐가 부족한지 아직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5분이 될 때까지 그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에 상당하는 작품을 여기다가 놓고 한번 이따 볼까 그러면? 예, 그렇죠.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까다로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철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전시장에 작품 걸기 이전부터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부터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품을 걸고 그리고 또 전시장에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 수없이 셔터를 눌렀던 준초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준초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여주고자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자기를 어떤 거울에다 비춰보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는 그 느낌이 이제 다음 스텝의 촉진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픔은 아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광고 사진업계에서 준초이의 명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전시회 오픈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런 정평을 보여주듯 전시회장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 백제의 미는 준초이의 명성을 한층 드높이는 것은 물론 준초이 사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존 유물 사진과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전의식하면 누구 못지않을 그도 처음에는 예술품 앞에서는 주저했다고 한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가진 이 유물들은 처음부터 그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촬영하는데 만꼬박 1년이 걸렸다.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런 걸 소홀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제를 어떻게 알리고 포장하고 또 가공해가지고 해외에 알릴 수 있는가 이런 의도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군가 최고의 작가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초이 선생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이 최 선생님은 또 작가, 사진 작가 나름의 기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표정이 오묘한 부분 또 그걸 구도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에 있어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준초이의 사진은 결국 고전의 아름다움 속에서 현대의 미를 포착해냈다. 준초이 선생님이 상업적인 성공은 아주 대단하시잖아요. 예술의 어떤 감성 경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표정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는 국보를 찍으며 했던 단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미소가 하나 있었다.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꼭 저희 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다라는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사명감을 담은 사진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들어왔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에 안 보죠.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을 만든 그 작가의 장인의 그 손길을 느끼고 싶었어요, 제가.
사진은 찍는 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준초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오늘은 가락시장을 누비고 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이분이 어떤 행위를 아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 행위에서 얻어지는 그 우연성의 그 아름다움은 또 그거라 우연성의 아름다움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많이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는 이곳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해낼까? 이제 여기에서는 막 신선하고 막 살아있는 어떤 이 배경과 콘트라스트한 상황이어야 되겠지. 지금 내 생각이라면은. 준초이의 눈이 또 다른 곳을 향한다. 어떤 조각가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조각을 만들려고 아마 몇 달 며칠을 애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비단 형태로만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저 아주머니의 그 손길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 속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막 추구하는 게 뭔가면은 심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 안에. 네. 그러니까 인간의 온도 있잖아요. 36.5도인가? 36.5도가 느껴져야 되고 인간이 막 절규할 적에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쁠 적에 기쁜 그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게 제가 특히 인물 사진을 구사할 적에 제일 좀 힘들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묻어나는 곳을 찾기 위한 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금 입찰하는 데가 어디에 보통 아침에 입찰하는 장소가 어디죠? 아 여기서죠? 여기서 하는데 몇 시에 끝나요? 7시쯤이면 끝나요. 4시부터? 이런 게 다 소재거든요. 순간에서 세월의 이야기를 포착하는 사진작가 준초이. 영화. 그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잘 있었어. 그의 인사말이 몹시도 바빠 보인다. 또 왔네. 아니 평소에 그답지 않게 호들갑스럽기까지 하다. 진한 애정 표현도 불사하고 있다. 아이고. 밝고 꾸밈없는 모습의 아이들이지만 모두 조금씩 저마다의 아픈 사연들이 있다. 오늘 준초이의 모델은 바로 장야동 보호시설인 가브리엘의 집 어린이들인데 선크림을 바르고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온 것은 오로지 아이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살이 빠졌구만 그래. 응? 서울 서초구의 야외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촬영. 저쪽으로 가 다니엘 고마워. 저쪽으로. 다니엘 아저씨 봐야지. 다니엘 아저씨 봐야지. 오케이. 처음 다니엘을 카메라에 담고 난 후 준초이는 예쁘다와 아름다운 것의 차이를 알았다고 한다. 그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깊은 생명력은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준초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다. 오케이. 자, 거기에 전부 앉히시죠. 예, 원장 선생님도 앉으시고. 여기 네 앞에 앉혀. 아저씨 봐, 아저씨. 이쁜 놈들 다 어디 갔어? 예은아. 해피맘. 다니엘 어딨어, 아저씨? 수고했어요. 오케이, 오세요. 아, 좋네, 좋네. 아, 이 이쁜 딸내미. 오케이. 예쁘고 보기 좋다는 말로 이 사진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초이는 이 사진 속에 희망이란 메시지를 담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내가 하는 행위로 해가지고 이게 소비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촬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어떤 기관이 어떤 부밍업할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근데 마침 그게 요새 좀 맞아떨어지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용기 얻고 그런 걸 많이 해요. 사진기는 사람을 찍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믿을 만큼 준초이는 늘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사실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인물 사진이었다. 준초이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박사님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아내는 자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컨셉이 없다니까요. 언유절 뭐 이런 거겠죠. 계단을 올라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파워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사실은 생각은 계속 사람을 일을 추진하게 하는 힘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직관으로 딱 이거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추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신 분이다. 고마운 사람이 많은 만큼 찍고 싶은 인물이 많아진다. 준초이가 가진 최고의 사진 기술은 혹시 그의 마음이 아닐까? 끊임없는 노력과 변치 않는 열정으로 사진을 찍어온 작가 준초이. 그의 노력이 앞으로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사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네. 너는 왜 이렇게 이마가 좁냐, 키가 작냐, 입이 작냐,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시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게 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큰 집으로 이제 뭐 저 뛰자마자 한 6년 동안 양자가 가 있었던 그런 갭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었는지 속으로는 참 이뻐했던 것 같아. 근데도 밖으로 표출을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신감을 잃으니까 가뜩이나 또 집이 싫었던 판에 또 자신감마저도 없으니까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고 학교가 싫었고 뭐 집에 들어오면은 밥 먹기 바로 직전이에요. 저녁 먹기 바로 직전에 들어와요. 한 15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그래서 밥 먹고 또 친구 만나러 또 나가 밖으로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게 아니더라고. 안 하니까 역시 막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도저히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때는 뭐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뚝뚝 벌어지니까 옛날에 우등생했던 내가 이제 그때는 뭐 공부 안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레벨로는 못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그야말로 진짜 나를 확인했지. 아, 역시 안 되는 놈. 분명히 안 되는 놈으로 이제 확인이 됐죠, 제 그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간뒀어요,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간두고 마침 그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때 가게값도 싸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벽지를 열심히 팔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제 중마고우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서울대 휴장이라고 그러나 그걸 딱 붙이고 벽지 가게를 딱 나타나는데 아 그때 내 모습하고 그 사람이 그 멋있고 당당한 그 모습하고 뭐 지구멍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였었는데도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거 쇼크 받고 바로 간뒀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 이제 검정고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이제 그 사진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고 또 사진과에 들어간 또 딴 사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뭐 어렸을 적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안 좋은 기억이 많았었네.
저를 멀리서 쳐다봤던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멋쟁이였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이디어도 뭐 기발나고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상을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 그분이. 근데 그 불만이 이상하게 그분만의 불만이 아닌 거고 내가 뭔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 그런 불만이 그런 게 느껴지대요 이게. 그래서 그분 옆으로 자꾸만 내가 갔던 것 같아요 내 기분에. 그분이 이제 카메라가 취미였었습니다. 학교 모든 행사를 찍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너 행사 있고 그럴 적에 내 가방 좀 들고 다녀라. 그러니까 그분은 의도적인 거예요. 사진을 날 가리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가방 들고 이제 그분 옆에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나도 폼이 나. 그래가지고 그분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카메라를 주시더라고요.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의도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76년도에 그때는 외무부에 있었습니다. 외무부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겠습니다로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사진을 하는 사람이 갈 수가 있단 말이냐. 안 된다.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고는 외무부를 제가 몰라, 몇십 번 다녔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외무부 창구를 딱 들어갔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표시를 붙이고 있는 분이, 젊은 분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너 뭐? 그러면서, 그래, 너 뭐라는 게, 그래,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로 딱 그 메시지를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네가 중앙대학교 예술학부에 김동리 학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학장님 함자를 내지? 와, 야,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는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학교로 뛰어왔죠. 이제 학장님실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는 그 비서 아가씨가 너 학장님 아드님한테 갔었다며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김동희 학장님 아드님이셨어요. 그분이 김동희 학장님. 그러면 진작에 나를 찾아오지 그렇게 혼자 고민을 했냐. 너는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빨리 추천서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다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수를 했어요. 그걸. 아버지 친구분이 제일교포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따님밖에는 없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양 아들로 삼고 싶었어요, 저를. 그러면 얘를 내가 그러면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서 얘를 내 아들로 삼고 자기 그 사업을 얘한테 전수를 시키겠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좋고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딱 가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신빙성이 조금 결여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 호의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갈 길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죠. 이제 아버지 친구분도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저를 놔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또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사와 아주머니를 또 공항에서 우연히 뵌 게 이제 그 다음 또 제가 일본서 유학하는데 그냥 뭐 정말 지대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덕입니다. 일본서 유학할 적에도 진짜 참 진정한 유학이라면은 이렇게 점수 받는 공부만의 유학은 아니다. 일본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분이 또 단가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왜 시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에요. 또 기업가이면서도 기업인이면서도.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시인들 여행 오고 그러잖아요. 저를 꼭 데리고 갔어요. 이런 분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 사람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초등학교 때 동창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내미 한국에 들어오는 그 길에 동경에 들렸다 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쬐끄만 여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한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난 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뉴욕으로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편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가. 몇 개월 후에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서는 왔더라고요. 뉴욕에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부터 갈 길이 막막한데 뭐 이 사람은 또 능력도 있고 또 뭐 이 정도면은 뭐 생활력도 강할 테고 또 영어도 잘하고 또 이쁘고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며칠 있다가 그냥 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결혼합니다라고 통보도 안 했네. 결혼 가서 선서하고 그러고 오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죠 뭐 저한테는. 그러니까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고 그 사람이 잠깐 없었던 몇 개월이 있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널널하게 배짱 부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나 없어도 전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무지 성실하고 제가 항상 책에도 썼지만 만일에 의사를 했어도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됐을 것이다 정도로 무지 성실하고 또 좋은 아빠고 가정적이고 좀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이제 워낙에 뭐 저희는 위아래층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필요한 거 상의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상의하고 하니까 뭐 소홀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출장을 갈 일은 좀 많이 있죠. 어느 부분은 제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저거는 자기 세계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그냥 저거는 원래 사람이 다 개성이 틀리듯이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의 개성이고 그 개성으로 또 이 사람의 작업이 되고 하니까 그냥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색깔이 좀 틀릴 뿐이지 이해해줘야 되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랑스러우시죠? 네, 더 자랑스러우고 싶죠. 이건 편집해주세요. 이게 뭐 공인으로서 만족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엄청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를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같이 살아서 알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사진 말고 다른 걸 해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싸우대 둘이. 참. 요새는 참 부부애가 좋은 것 같아요. 요사이는 늘 다들. 그때는 살기가 힘들어서 했는지 그렇게들 싸웠어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워낙 그냥 아주 저희 그 친가 쪽,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쪽은 뭐 그러니까 그냥 참 대단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은 가끔 영화에 등장하는 왜 만석궁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문화 환경이 안 맞지 아버지하고는 또 자기는 옛날에 자기네 자가용을 타고 다녔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지게지던 그런 그 농부의 아들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안 맞죠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싸우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부모가 이렇게 그 부부싸움 하는 것만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5 형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는 그냥 아주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가 아주 제일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들한테는 좀 되도록이면은 좀 그런 거 설레 좋지 않은 그런 추억 그런 거는 좀 안 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네요. 뉴욕 가서 새 출발했다고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좀 열등생 했다가 일본에 가가지고는 우등생이 갑자기 됐다가 풀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1년 분치 낸 등록금을 다시 거슬러 봤을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되는구나, 역시. 왜 이런 능력의 소유자인 나를 그렇게 열등자로 쳤을까라는 그 원망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적에 제가 일본 대학교 그 성적표하고 졸업증명서를 한 20-30통씩 띄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야, 왜 너 그걸 그렇게 많이 띄어가냐니까 저는 그게 막 프라이드가 그냥 강했으니까 성적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A가 아니라 A+A 그냥 전부가.
그리고 점수가 나쁘면 B 하나 있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4년이 장식이 되니까 그걸 가서 자랑을 하면은 어디든지 취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갖고 성적표, 졸업증명서, 그리고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졸업 작품, 그걸 딱 들고선 3개를 들고는 이제 뉴욕 간 것이, 이것만 가지면은 뭐 나는 문제 없다, 걱정도 없다. 그래서 딱 갔더니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이니까 한결같은 반응이 뭔가 하면은 이건 말고 너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뭘 원하는지 내가 아니까 답이 딱 궁해지대. 이거 일이 벌어졌구나. 벌어졌다는 게 이제부터 또 한 1년이 또 걸리는구나. 높이가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로 하면 한 2층 정도 되는 그 올라가가지고 사다리에서 위에 천장 먼지 털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는 그 왜 이렇게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긴 거, 스툴이라는 거. 그게 이렇게 딱 돌려져 있더라고. 그걸 그냥 가슴으로 치니까 그냥 이거 뚫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도 내가 당하는데 내가 여기 뉴욕에서 최고의 사진가가 내가 돼야지. 그때는 독심이 더 생기더라고. 뭐 한국에 가고 싶다 생각이 싹 오세요. 반대더라고. 더 독이 오르더라고. 막.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1인자의 사진가가 되겠다. 그 사람이 어빙펜이 나의 그 벤치 마케팅 그 대상자다라고 해가지고 어빙펜 이제 찾아다녔어요. 또 막 스튜디오를 빌리러 오는 스튜디오가 없는 사진가가 있었어요. 그 사진가가 스튜디오 빌리면서 저를 그냥 조수로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하고 어시스트하고 한꺼번에 빌리면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저희 사진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군소리 없이 이제 그때 그분한테도 매달려서 일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빨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너 빨리 포트폴리오 만들어라. 그거 없이는 여기는 뭐 발을 붙일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뉴욕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모델들도 지가 쓴 모델들한테 도와줘라.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들도 그 비싼 모델들, 그리고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맨하탄에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걸렸을까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스튜디오 오픈해버렸지. 근데 우연히 그 공원에서 이끼가 파란 이끼가 막 오래된 바위하고 어우러지고 그 앞에서 은방울꽃 같은 게 쭉 올라와가지고 하얀 꽃이 피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를 팠어요 그냥. 그래서 스튜디오를 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뉴욕에서 한참 유행하던 보첼리라는 이태리 구두 가게 가가지고 신용카드로 구두도 몇 켤레 사고, 또 H스톤이라는 보석 가게에서 보석도 좀 그때 당시엔 좀 제 수준에는 엄청 비싼 거를 샀습니다. 그게 빨리 찍고 갖다 반품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 놓고는 찍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막 끼인 파란 이끼 같은 걸 뜯어다가 있잖아요. 스튜디오에다가 놓고서는 이제 뭐 대조해서 대비시켜가지고 찍은 거가 좋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이제 자신이 생기대. 그거는 미국 사람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양인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제가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프로치 했죠. 포트폴리오가 이제 또 됐다. 또 봐주십시오.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고 보니까 이끼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이 붙을 정도의 그 사람한테 뇌리에 남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일이 들어왔어요. 특히 뭐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무게를 두고 싶은 심정은 없어요. 단지 둔다면 내 직업에 대해서는 진짜 두고 싶어요. 나의 모든 생이죠. 그거는 삶이죠. 제 직업은. 근데 그 직업이 사진일 뿐이에요.
나한테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는 것도 굉장히 노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게 또 굉장히 감사해요, 지금. 사진이 좋으니까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해보니까 뭐 별거 없고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그냥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놈 건 해도 좋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해피해 막 그리고 막 제가 한번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셨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친구가 돼요, 그냥. 그리고 마에스트로라고 그러고. 아, 어떻게 사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봐도 좋은데. 참 사진의 그 매력이라는 거는 대단하구나. 이제 그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끌려 간다고 해야 될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믿어보지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워낙 있었던 일을 안 하고 항상 그 새로운 거를 보세요 그러거든요. 어저께 한 거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S라는 그 회사 일을 어저께 했는데 L이라는 회사를 또 어저께 거 같은 스타일로 해주면 그분한테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남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그 어떤 그러니까 변수를 둬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해보던 짓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발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게 항상 거의 뭐 성공으로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낳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뭐 준초이식으로 한번 해보지. 그 소리는 뭔가 누구로 한번 해봐라. 근데 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예를 들어서는 비행기도 빌려가지고 촬영 들어간 적도 있었고 무인도로.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뭐 그런 거. 근데 결과는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 이론은 안 써서 조그맣게 건져내지 말고 듬뿍 써서 왕창 빼내라. 많이 뽑아내라. 막 조마조마하지 말아라. 투자하고 많이. 안 투자하고 조금 하지 말고. 그 이론이니까 좀 무리도 있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사람만큼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오브제가 없어요. 아, 오브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다 여기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럴 거야. 한번 얘기시켜 보세요. 하루 저녁에 얘기가 다 끝날 건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이제 제 나이도 있고 또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히나 그 사람을 잡아내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 이 사람 뒤에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을 테고 어떤 아버지가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와이프가 있을 테고 어떤 남편이 있을 테고 자식들은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막 읽혀지니까 그렇게 막 재밌어요, 그게. 그리고 그걸 담아내요, 제 경우는. 그 한 사람의 그 얼굴에서. 그러니까 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얼굴은 역시 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얼굴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얼굴은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딴 사물이 같지 않는 스토리의 깊이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막 많은 백스토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제 경우는 항상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저 사람한테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라는 그거가 아주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 오사 아주머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더 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거. 인간을 형성하는데 성격 있죠. 왜 성격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요. 성격.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격이 저 사람은 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열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체온을 읽어내야 돼요. 열정적이면 열정적, 냉한 사람이면 냉한.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그 성격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체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온도가 느껴지는 사진. 사진값이 가장 비싼 작가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기준일 수밖에 없겠고요. 소위 상업적인 사진을 찍든 어떤 사진을 찍든 정말로 작가로서 피사체와 작가가 어떻게 대화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내는 소위 무형의 물건들이 내는 그 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소위 자신의 목소리보다도 사물, 대상의 목소리를, 대상이 갖고 있는 따스한 정신을 담아내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작가의 정신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소위 대상, 피사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숨이 탁 막혀요,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촬영을 하려면은 막 그냥 이제 막 그 어떤 그 리듬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리듬을 못 타요.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실없는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는 좀 경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 실없는 소리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하고 막 그냥 막 안 보여 이게 막 그러면 이제 그냥 저한테 막 빨려오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은 이제 막 거기서 기선제압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아무리 뭐래도 쫓아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흥겨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막 재킷을 벗고 뭐 이제 막 그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어떤 리듬이거든요. 청와대 들어가니 감히 그거는 상상도 안 돼. 꼼짝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대통령을 그래도 한번 찍는 건데 최상의 그 품격으로 한 번이라면은 하겠지만 괜히 주접 떨고 나오는 게 아닌가 준초이가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저런 미소가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시점이 있대. 그러니까 그 선이, 아름다운 선이 보이면서 그 미소가 쫙 보이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조명의 그 어떤 조명하고 또 내 마음가짐이 이게 이렇게 아름답고 부드럽네. 근데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또 강한 선이 있네. 라는 그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합치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냥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미소가 될 수 있는 그 미소, 그러니까 금동방과 사유상에 미소가 여기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알 겁니다. 그건 좀 제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그 직원들이 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맨날 뭔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last 5 minute change라는 게 제 신념이 있어요. 명품하고 안 명품의 차이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하고 아주 좋은 거의 차이는
맨 마지막에 그 끝나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일을 끝내는 그 시점, 그 바로 5분 전에 다시 한번 틀면은 전혀 다른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집요하다 이거예요, 저보고.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묘미를 그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명품은 거기서 태어나는 건데, last 5 minutes change라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근데 저희 그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좀, 아까 뭐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거든. 근데 어떡하냐.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내가 사진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틀로 갇혀버렸어요, 제가. 사진이란 무엇이다라는 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8년 동안. 제가 대학교를 8년 다녔어요. 지금 따지고 보니까. 가지고 머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막 최첨단의 장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커니즘이 할 일은 거기에다가 기계에다 맡기고 당신은 머리를 넓혀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라. 그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나는 그래도 했다고 보는데도 그게 가끔 가다가 갇혀요. 그거. 사진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익숙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사진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정의를 옛날에 내리던 그 버릇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지 않으면 큰 넓은 그 세계의 영상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는 나라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왜?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분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큰 일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와서 후여분들 뭐. 그러나 지금 내 나이 먹고 그냥 이렇게 돈벌이나 하고 그냥 뭐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까지의 준초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외국으로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